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이제 11주차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10주차에 이어서 11주차에도 이제 토션 비틀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주차에 기본적으로 비틀림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비틀림에서 이러한 샤프트가 만약에 비틀림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장 끝부분에서 전단 능력이 최대라 그랬었죠. 이 토션 단원에서는 전단만 나옵니다. 시어만 나오고 노말은 없어요. 그래서 전단 능력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응력들이 중심으로 가면 요 중심 부분에서는 전단 능력이 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대 전단 능력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로 토크하고 반경을 곱한 것을 나눠주시면 되고, 이때 비틀린 각이라는 것은 뭐 GIP 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고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니폼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축에, 하나의 샤프트에 가해지는 토크가 일정한 상황,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번에 11단원에서 할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넌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변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축이 있는데요. 축에 여기서 토크가 하나는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작용하고, 여기서도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축의 비틀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냐. 우리 앞단원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게, 우리 축방향 하중 문제들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축이 있으면 하중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도 하중 작용하고, 여기서 반대로 작용하고, 그랬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간에 잘라서 여기를 하나,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얘도 요거 하나 나눠서 이렇게 각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문제를 푼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각각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직경이 달라져도 해석하시는 방법은 똑같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경이 커졌다 그랬을 때 뭐 여기서 비틀림 발생하고 여기 비틀림 이렇게 발생하더라 라고 하면, 이때는 물체를 네 파트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한 번, 두 번, 여기 잘라서 세 파트, 죄송합니다. 세 파트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 가운데 지름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단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한 번 더 잘라줘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2단원에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 넌 유니폼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축방향 하중을 받는 물체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 않으셨다면 3단원에서 지금 배우실 넌 유니폼 토션도 마찬가지로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넌 유니폼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여기다 이제 모터를 달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달게 되면은 모터로부터 동력이 나오죠. 파워가 나오죠. 파워로부터 토크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 계산하실 수 아시는 게 두 번째. 뭐 공식만 아시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 토크를 구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토크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요 단원에서는, 요쪽에서는 토크 대신 뭘 줄 거냐면 파워를 줄 겁니다. 모터의 파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모터의 파워로부터 토크를 계산하는 방식. 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두 번째 얘기일 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스트레인 에너지, 토션에서, 비틀림에서의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니까요. 가뿐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이러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넌 유니폼 상태에서의 토션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유니폼 상태라는 거, 죄송합니다. 예. 지우고요. 자,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축이 있으면은, 자, 이 축에 토크가 가해진대요.
자,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이쪽 방향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겁니다. 토크의 총합도 0이 돼야 돼요. 토크의 총합도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100 뉴턴 미터, 그 다음에 이것도 100 뉴턴 미터다. 그러면 요거는 200 뉴턴 미터가 돼요. 왜냐하면은 토크의 총합은 이거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각각의 부재에 가해지는 타우 값은 얼마냐, 예, 최대 전달 능력은 얼마냐, 그 다음에 비틀린 각이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하여라 라고 만약에 예제가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름은 그냥 10mm 제곱할까요? 10mm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곱이 아니죠. 자, 설명하면서 가끔씩 단위를 틀린 것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극관성 모멘트부터 한번 볼까요? 32분의 파이 d 4제곱입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10의 4제곱을 32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이 곱하기 10의 4제곱, 이거 계산해 주시면 대략 982 정도 나오네요. 밀리미터 4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잘라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 부분, 그 다음에 요거 한 부분, 1번 부재, 2번 부재로 잘라 주세요. 1번 부재, 그 다음에 2번 부재. 여기 1번, 여기 2번입니다. 자, 1번의 왼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토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대쪽은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100 뉴턴 미터 그대로 와야죠. 그러면 얘랑 여기도 같아야 될 거예요. 이것도 100 뉴턴 미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번 부재에 가해진 토크의 총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거, 자, 요거 그대로 와서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200 뉴턴 미터입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00 뉴턴 미터가 되셔야 되겠죠. 토크는요, 좀 계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회전 방향 좀 잘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놈이랑 서로 반대 방향이죠. 더하지만 실제로는 빼줘야 될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10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00,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100 합쳐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한번 체크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물체도는 다 그려진 거예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뭐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 토크 값은 계산이 됐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타워1은 자, 1번 부재에서의 최대 전달 능력은 이거분의 t에다가 r이다 다 있으면은 토크 값은 100 뉴턴 미터니까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밀리미터 나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은 5, 그 다음에 얘는 982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100에다가 공 3개 더 붙이시고 곱하기 5 나누기 982 해주시면은 509 나오네요. 꽤 크네. 자, 509 메가파스칼. 1번 부재에 대해서 비틀린각, 이거는 GIP 분의 TL이다. 제가 L을 안 줬네요. 뭐 L 그냥 간단하게 하죠. 요거 뭐 100mm, 요것도 100mm 하죠. 그냥 간단하게. 그다음에 G 값은 80기가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값을 넣어볼까요? 100 뉴턴 미터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L 값은 100mm, 그다음에 G 값은 8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더 붙이시고 곱하기 IP 값이 982다. 지울 것 좀 있을까요? 공 4개 있네요. 그러면 공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일단 지우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8 곱하기 982 나눠주시면 뭐 그래도 많이 나오네. 0.127 라디안.
자, 이게 타워 1입니다. 그러니까 1번 부재에서의 비틀림이에요. 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자, 얘는 이거분에 마찬가지로 t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다. 그러면 토크 값은 200이죠. 200에 0 3개 더 붙이시고요. 5, 그 다음에 982. 예, 이거 계산하시나 마나 1018 나올 거예요. 메가파스칼.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식하고 요식이 다른 거는 토크 하나만 다르잖아요. 지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크 하나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크가 2배니까 그러면 결과도 몇 배? 2배가 나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비틀린 각도 토크만 비틀린 각도 2배 나오셔야 되겠지. 그래서 타우2도 마찬가지 2배 하면 0.254 라디안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겁니다. 뭐 1번 부재에 비해서 2번 부재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토크만 2배니까. 그러면 각각 1번 부재랑 2번 부재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시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타우의 맥시멈 값은 얼마겠느냐? 예, 이거는 200 메가파스칼이죠. 아, 죄송합니다. 200 메가파스칼이죠. 뭐야? 2번 부재죠. 200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2번 부재에서 가야지는 1018 메가파스칼, 1018 메가파스칼이 전달 능력 시어 스트레스의 최대값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건데요. 자, 그러면 토탈, 죄송합니다. 토탈 비틀린 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타우 1이랑 타우 2를 더하든지 아니면 빼겠죠. 비틀림 방향이 같으면은 더하고 비틀림 방향이 다르면 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상상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1번 부재랑 2번 부재의 비틀림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 볼게요. 이렇게 비틀렸고 이런 식으로 비틀렸습니다. 1번 부재는. 2번 부재는 이렇게 비틀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틀렸어요. 자, 방향이 같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자, 이 지점을 고정을 했을 때, 왼쪽 지점을 고정을 했을 때 이 비틀리는 방향을 보면은 오른쪽 끝 지점은, 왼쪽 끝 지점이 고정이 됐다라고 하면 오른쪽 끝 지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틀린 각이 만들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1번 부재 말고 2번 부재도 왼쪽 끝을 고정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죠. 오른쪽 끝이.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부재, 두 개의 부재의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부재가 비틀어진 각도랑 2번 부재가 비틀어진 각도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예제도 있을 테니까 다른 예제 설명을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방향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러면 0.3 얼마인가요? 7881 예, 라디안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거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번 볼게요. 지름이 얘가 1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름이 2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틀린 각이 아까 100이 너무 컸으니까 이번엔 10만 할까요?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10 뉴턴 미터. 그다음에 여기쯤에 반대 방향으로 10 뉴턴 미터. 10 하면 안 되지. 그쵸? 5 뉴턴 미터. 그다음에 아닌가? 15 하자. 15 뉴턴 미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10 뉴턴 미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길이는 요 길이가 100mm.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100mm. 그
그리고 요것도 100mm. 총 길이는 300mm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면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도 부재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부재는 3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1번 부재, 2번 부재, 3번 부재 여기 잘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3개의 파트가 나와야 되고요. 1번 부재하고 2번 부재 사이에 가해지는 토크는 0이에요. 토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0입니다. 자, 전체 토크의 총합 0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1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5, 다시 10, 틀렸네. 예, 확인을 하길 잘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5Nm. 그렇게 해야지 합쳐서 0이 나와셔야 되겠죠. 한번 확인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재를 3개로 나눕니다. 1번 부재, 2번 부재, 그 다음에 3번 부재. 이렇게 3개로 나눠 주셔야 될 거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이쪽 방향으로 10Nm,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10Nm. 자, 1번하고 2번 합쳐서 0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10Nm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10Nm 돼야 되겠죠. 10Nm. 그래야지만 요 놈이랑 요거랑 더해서 0 나오잖아요.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0 나와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얘가 10N, 여기 10Nm죠. 그러면 그 반대쪽은 이쪽 방향으로 10Nm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2번 부재에 가해지는 토크도 총합이 0이 나오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재 볼게요. 3번 부재 2번 부재하고 3번 부재 합쳐서 이 방향으로 15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이쪽 방향으로 15Nm. 그래야지만 얘랑 합쳐서 요게 나오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15, 죄송합니다. 여기 15가 아니죠. 5가 돼야죠. 또 좀 틀리네요. 예. 5Nm.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거 확인되셨으면은 최종적으로 끝나신 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유물체도 그립니다. 자, 제가 이런 거를 물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토크의 토션의 최대가, 토션 죄송합니다. 시어 스트레스의 최대가, 최대 전달 능력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탈 비틀링각 얼마냐. 자, G 값은 80 기가파스칼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최대 전달 능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요. 최대 전달 능력은 이거는 IP 분의 T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경험상 다 구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다 구하실 필요 없이요. 토크가 가장 많이 가해지는데 토크가 가장 큰 지점을 그냥 그 지점만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가 토크가 똑같죠. 그러면 두 번째 뭐에 영향을 받아? IP 값, 극관성 모멘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극관성 모멘트가 작은데 어디가 더 작으냐? 그거 아주 찾아주시면 되죠. 극관성 모멘트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이거잖아요. IP 값은 32분의 파이 d 4제곱, 다시 말해서 d 값이 더 작은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부재에서 토크는 최대로 시어 스트레스는 최대가 되고요. 얘는 IP 분의 T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다 했으면은 T값 토크 10Nm 공 3개 더 붙이시고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5.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10짜리가 982였죠. 그러면 98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의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잠시만요. 한번 계산해보죠. 5,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982. 그러면 얘는 대략 한 51 메가파스칼이 나오네요.
한번 참고 삼아서 2번에 대해서도 최대 전달 능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IP분의 TR이니까 얘가 20이죠? 20이면은 IP 값은 극관성 모멘트는 32분의 파이 곱하기 20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계산 결과는 파이 곱하기 20의 4제곱 나누기 32 계산해 주시면 15707 나온대요. 15708.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T 값은 토크는 10Nm니까 공색의 반경은 10. 그다음에 15708. 뭐 계산 하나만 안 하겠네요. 5개를 나누기 15708면 6.4 메가파스칼. 압도적으로 더 크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대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 값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번째 비틀링각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토탈입니다. 토탈 비틀링각 얼마냐. 자, 그러면 토탈 비틀링각을 구하려면 비틀링각 첫 번째 파이 원 값은 GIP 분의 T에다가 L이다. 토크는 10Nm니까 공세개 곱하기 L은 100mm 80GPa이죠. 공세개 곱하기 IP 값이 982였어요. 82. 자, 지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공 4개, 공 4개 지우네요. 그러면 100 나누기 8 곱하기 982 계산해 주시면은 0.013 나옵니다. 라디안이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2 값 GIP 분의 TL 얘는 2번 부재죠. 2번 부재 10Nm 마찬가지로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마찬가지로 100이었었죠. 그 다음에 80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는 극관성 모멘트가 15708. 요것도 공 4개는 지울까? 공 4개 지워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 나누기 8 곱하기 15708. 되게 작네요. 0.0008 라디안 고요. 그냥 같은 방식으로 파이 3 구해보죠. 얘도 그냥 값 바로 넣어볼게요. 토크는 5Nm니까 공 3개 더 붙이시면 되고 길이 100. 그 다음에 80000 곱하기 15708 절반이죠. 0.004 라디안 나오겠네요. 중요한 건 이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토탈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비틀림 방향이 어떠냐는 거지. 자, 1번 부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정됐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도 여기가 고정이 됐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어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3번은 여기가 고정됐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을 고정시키고 오른쪽이 아래로 가냐 위로 가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래로 내려가고 2번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3번 부재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탈은 파이 1하고 파이 2는 같은 방향이지만 파이 3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셔야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0.0134가 되겠네요. 0.0 맞네요. 예, 0.0134 라디안 이렇게 계산이 되시면 되겠네요. 뭐 교재에 있는 예제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예제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는 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이러한 공식들을 외우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예,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경이 30mm인 속이 꽉 찬 강철 축이 있습니다.
거인 소기창 광철축이 있고요. 이 광철축이 그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물려 있나 봐요. 그리고 A점하고 E점에는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베어링은 회전할 때 마찰이 없는 거예요. 회전할 때 마찰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회전할 때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회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토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 지점하고 E 지점에서의 토크 값은 0이에요.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베어링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마찰을 받지 않아서 그냥 자유롭게 회전을 해서 토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크는 B 지점, C 지점, D 지점에서만 토크가 작용을 하죠. 자, 토크가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보니까 T1 값이 275Nm, T3 값이 175Nm래요. 그리고 T2는 반대 방향으로 450Nm입니다. 맞나요? 토크의 총합 T1 플러스 T2 플러스 T3 0 되는 거 맞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시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자, BC 길이가 500mm, CD 길이가 400mm라고 주어졌고요. G값은 80GPa이라고 각각 주어졌습니다. 자, 직경이 300mm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계산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예, 32분의 파이 d 4제곱 그러면은 79522mm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 구간에서 최대 전달 능력하고 B에서 D까지, 요 B에서 D까지 비틀린 각을 구하여라. 자, A에서 B까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A 지점에 토크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D에서 E까지도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B에서 D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 지점은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앞에 문제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 타이어 가는 타이어 바퀴 가는 볼트 빼는 그 문제에서 여기서 하중가하고 여기서 하중가하니까 이 부분은 무시가 됐었죠. 토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10주차 두 번째 예제 거기서 이 부분 무시했었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지로 넘어가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막대고요. 결국은 샤프트고요. 샤프트 길이가 500, 400이니까 900mm네요. 지름은 30mm 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T1만큼의 토크가 가해지는 겁니다. T1이 이쪽 방향으로 T1 가해지고요. 275Nm.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가해지고 T2가 450Nm.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175Nm. 그래서 토크의 총합이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길이는 문제에서 이게 500mm라고 주어졌나요? 예. 그 다음에 이게 400mm. 그 다음에 D 값이 30mm.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IP 값은 극관성 모멘트는 앞에서 계산했었죠. 79522mm 4제곱. 자, 여기를 1번 부재, 2번 부재라고 해서 각각 나눠보죠. 1번 부재, 2번 부재. 그러면 1번 부재, 그 다음에 2번 부재 됩니다. 자, 1번 부재 요 방향으로 275Nm예요. 그냥 요거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75Nm가 돼야 되겠죠? 왜? 1번 부재 토크 총합 0 돼야 되니까. 자, 2번 부재 요거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175Nm.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175Nm가 돼야죠. 마찬가지로 토크의 총합 0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랑 방향이 같으네요. 그냥 더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450 나온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토크가 시어 스트레스가 전달 능력이요. 최대 전달 능력이 어디가 더 크겠어요? 1번 부재의 최대 전달 능력이 더 크겠어요? 2번 부재의 최대 전달 능력이 더 크겠어요? 자, 1번 부재의 전달 능력, 2번 부재의 전달 능력, 당연히 1번 부재의 전달 능력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조건 다 똑같은데 토크가 275로 더 크니까. 그러면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재 전달 능력은 IP분의 TR, 토크는 275, 000, 03개 붙여주시고요. 곱하기 지름이 30이니까 반지름은 15. 그 다음에 IP 값은 79522.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52 나온대요. 메가파스칼이죠. 자, 2번 부재 시어 스트레스 값은 마찬가지로 IP분의 TR이니까 토크는 175,000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3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반경은 마찬가지로 15고요. 79522 IP 값은요. 계산해 주시면요. 얘는 33 메가파스칼 나온대요. 그러면 더 큰 거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틀린각 파이 1, 얘는 GIP분의 T에다가 L이다. 토크는 275000 곱하기 길이가 500짜리였어요. 500. 다음에 G값이 80이었나요? 문제에서 80이네요. 80 기가파스칼 03개 더 붙이고요. 다음에 79522 숫자 크죠? 숫자 크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미리. 자, 04개니까 03개 하나 더 지우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얼마 나오냐면 0.02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0.022 라디안이죠. 0.02 라디안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이 2 두 번째 거. 자, 토크는 175니까 03개 더 붙이시고요. 길이가 400짜리입니다. 400짜리고요. 다음에 80 기가파스칼이니까 03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79522 폴라 모멘트 허브 넣으셔. 03개 하나 지우고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0.011 라디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최대 전달 능력은 이거는 얼마다? 52 메가파스칼. 어디서? BC 구간에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토탈은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왼쪽 고정한다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다시 왼쪽 고정한다 아래로 내려가요. 어때요? 비틀림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그러니까 한쪽을 고정을 시키고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올라갈까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빼주시면은 0.011 라디안, 0.011 라디안 곱하기 어떻게? 파이분의 180 커져야 되니까 디그리로 바꾸려면 0.63도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되셨을까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자, 요번에 이제 토션 테스트, 재료시험법에서 토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비틀림 테스트죠. 비틀림 테스트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 재료를요, 잡고 비트는 거예요. 양쪽에서 쭉 잡고 비틀립니다. 그러면 비틀게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비틀림각, 최대 비틀림각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뭐 그런 것들을 쭉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그 인장 시험을 통해서 뭘 찾냐 하면은 항복응력 같은 거를 찾죠. 그래서 항복응력 죄송합니다. 인장 시험을 통해서 수직 항복응력하고 수직 극한응력을 찾아요. 우리 비틀림 실험을 통해서 뭘 찾냐 하면은 전단 극한응력하고요. 그 다음에
극한 비틀림 각. 그러니까 얘가 파단이 일어날 때 비틀림 응력하고 그 다음에 비틀림 각도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비틀림 실험을 통해서 이때 비틀림 실험을 하는 거를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볼 수도 있네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비틀림 실험 아까 보신 게 이제 비틀림 실험 10편이고요. 10편을 양쪽 끝에 물린 다음에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형상이고요.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꽉 잡은 데는 10편을 계속 돌립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갈걸요. 왼쪽에 시계를 보시면 시간이 좀 빨리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운데가 약간씩 울고 있죠. 웅클뭉클하고 있죠. 계속 비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래 짜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빨래 짤 때 가운데가 웅클뭉클 이렇게 우러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실험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는데 비트는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좀 빠르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한 대략 한 10몇 바퀴 정도 돌았었던 것 같아요. 12바퀴인가 정도를 돌 겁니다. 예. 자, 가운데 부분, 10편의 가운데 부분을 잘 보세요. 세로로 검정색 선이 나타날 겁니다. 예, 보셨나요? 지금 나타나는 거? 예, 가운데 부분. 풀어진 거예요. 저게 비틀림에 의해서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편이 이렇게 두 개의 시편으로 분리가 되죠. 근데 잘린 단면을 보면은 되게 평평하죠, 수평하죠. 그래서 잘린 단면을 보시면 얘와 같이 이렇게 단면이 깨끗해요. 단면이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단면이 깨끗한 재료는 어떤 재료냐면 우리가 덕타일이라 해서 덕타일은 연성이라고 불러요. 연성재료입니다. 연성재료는 뭐 보통 우리가 무른 재료를 연성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성재료는 뭘 연성재료라고 하냐면은 소성 변형이 가능한 재료. 능한 재료. 그러니까 우리 금속의 특징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과학 시간에 금속이라고 하면 뭐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 전성과 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성은 잡아 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고 연성은 망치 같은 걸로 때렸을 때 펴지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찰흙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찰흙처럼 힘을 가했을 때 옆으로 쫙 퍼지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은 다 이러한 덕타일이에요. 연성 재료입니다. 근데 브리틀한 재료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45도로 잘라져요. 뭐 정확하게 45도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비틀었을 때 45도 각도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 브리틀한 재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취성 재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취성 재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깨지면 그 깨진 단면이 날카롭게 이렇게 45도 각도 이상으로 날카롭게 나오는 거 유리잖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거 충격을 가하면은 깨지는 재료. 그러한 재료 브리틀 재료고요. 이 브리틀한 재료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부러지게 됩니다. 뭐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비틀어서 부러뜨리면 45도 각도로 부러지게 돼요. 이 비틀리는 응력이 전달되는 방향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우리 취성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네요. 금속 중에서 초경이라는 게 있어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쇠 깎는 칼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옛날에 가위인데 그냥 가위 아니고요. 머리 깎는 가위 있죠. 머리카락 자르는 가위. 머리카락 자르는 가위는 상당히 단단해야 돼요. 사람 머리카락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면요 잘 안 잘려요.
그래서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가위는 다들 요 초경으로 만든 가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브리틀한 재료고요. 브리틀한 재료는 45도 각도로 부러지게 돼요. 원래는 재료역학하고 재료시험법이라는 교과목이 같은 학기에 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학기 때 재료시험법을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그때 요 비틀림 시험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에서는 일률, 동력, 파워. 그래서 transmission of power by circular shaft, 그러니까 원형 샤프트에 의해서 파워가 전달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가 주어졌었거든요. 요 토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토크를 안 줄 거예요. 앞서서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들 토크가 줬잖아요. 이렇게 토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부터는 토크를 안 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토크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동력원은 모터입니다. 그래서 동력원을 주어요. 동력원으로부터 모터로부터 뭘 줄 거냐면 동력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토크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토크를 찾으라. 요게 이 단어예요. 그 다음부터는 토크를 찾은 다음부터는 뭐 지금까지 했던 뭐 얘가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앞에서는 토크를 주어줬으면은 지금부터는 토크를 주지 않고 요 놈이랑 요 놈을 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알아서 토크를 찾으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토크를 찾느냐? 중간에 해석하시는 과정은 우리 선형운동에서는 일률을 파워라는 거는 동력이라는 건 일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률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률 P값은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이니까 dt분의 dw거든요. 시간당 한 일의 양, 시간당 한 일의 양.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dt분의 w라는 건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건데 dt분의 ds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속도잖아. 그래서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걸로 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회전운동으로 가게 되면 선형운동에서는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지만 회전운동에서는 회전력 토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크에다가 각속도, 요 오메가라는 거는 각속도를 곱하게 돼요. 나중에 3학년 가셔서 동력학을 배우시면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아니면은 지금 일반 물리학에서 회전 동력학 같은 거 배우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각속도를 배우시게 됩니다. 각속도는 단위가 라디안 per second예요. 1초에 몇 라디안 회전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파워 같은 경우는 단위가요,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와트라는 단위는 줄 퍼 세컨드입니다. 와트는 줄 퍼 세컨드예요. 홀스파워라는 마력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1마력은 746W입니다. 마력은 그 영국 단위계에서 마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SI 단위계로 사용하고 싶으면 SI 단위계는 와트라는 단위가 SI 단위계니까요. SI 단위계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745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마력은 6이요. 746W. 마력이라는 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러한 힘.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1의 양. 그것을 마력이라고 하죠. 말 한 마리는 746W만큼, 즉 746줄 퍼 세컨드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우리 자동차 지금 한 200마력 되는 자동차 200마력 정도 되는 자동차면은 그러면 말 200마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200마력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말 200마리를 갖고 있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참 행복하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토크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어지는 이런 모터 같은 거에서 주어지는 회전 속도는 각속도로 주지 않고요. 분당 회전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각속도를 분당 회전수로 바꿔주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라는 거는 라디안 퍼 세컨드고요. n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n이라는 거는 RPM이에요. 리볼브 퍼 미닛입니다. 분당 회전수예요. 그러면은 오메가를 어떻게 RPM으로 바꿔주느냐, 오메가를 RPM으로 바꿔주는 거, N으로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예, 오메가 이거는 분당 회전수, 라디안 퍼 세컨드니까 1라디안은 2파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예요. 그래서 60분의 2파입니다. 여기에다가 분당 회전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는 이거는 토크에다가 60분의 2파이 n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식은 토크 구하는 거죠. 토크 구하는 식은 2파이 n 분의 60 곱하기 파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씩 구분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칠판으로 넘어가서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하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자, N이라는 거는 RPM입니다. 분당 회전수예요. T는 토크죠. 뉴튼 미터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P가 파워니까 파워는 와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 퍼 세컨드인데 앞에 줄 단위 얘기했었잖아요. 줄은 기본 단위계로 쓰는 게 줄이라고요. 그래서 와트 단위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뉴튼 미터 단위로 토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실 2파이 n분의 60p,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때 나오게 되는 토크는 뉴튼 미터 단위로 나오시는 거고요. 파워는 와트 단위, 그 다음에 얘는 RPM 단위, 분당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 단위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위만 좀 조심하시면 그냥 공식 있는 거, 공식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식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요. 그냥 있는 공식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3.7인데요. 속이 찬 강철로 된 축이 B점에 기어해서 30kW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자, 이 기어에 30kW만큼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되겠는데요. 자, 모터가 전달하는 동력이 파워가 30kW입니다. 키로예요. 공 3개 붙이셔야죠. 시계다 집어넣으실 때는. 자, 얘 허용 전달 능력은 42메가파스칼이래요. 자, 그러면 500rpm으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축의 직경은 얼마냐? 그 다음에 4000rpm으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축의 직경은 얼마냐? 각각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축의 직경 계산하는 거, 토크가 주어졌을 때 축의 직경 계산하는 거요.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을 때 축의 직경 계산하는 거.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최대 전달 능력이. 자, 이거는 IP분의 T R이니까 32분의 파이 D 4제곱, 그 다음에 T에다가 2분의 D 4제곱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D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3 루트 파이 곱하기 허용 전달 능력, 그 다음에 16 곱하기 T. 예. 기억하시려나요? 예, 요거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뭐만 구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허용 전달 능력은 구했으니까 500rpm일 때 허용 토크 값이 얼마냐, 4000rpm일 때 허용 토크 값이 얼마냐, 요거 각각 찾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랑 한번 근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퀴즈. 자, A번 문제에서 구한 D값이 클까? 아니면은 B번 문제에서 구한 D값이 더 클까? 그러니까 500rpm일 때 직경이 더 두꺼워야 될까? 아니면 4000rpm일 때 직경이 더 두꺼워야 될까? 예, 퀴즈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rpm으로 1분에 500바퀴를 도는 직경, 500바퀴를 도는,
그렇게 하면서 30kW의 동력을 전달하려면 그때의 직경 아니면은 4000rpm 1분에 4000바퀴를 회전을 해야 돼요. 축이. 그러면서 30kW를 동력을 전달해야 돼. 그때의 직경 어느 게 더 두꺼워야 될까? 한번 퀴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 자, 먼저 A번부터 볼게요. 자, A번 500rpm으로 회전합니다. 500rpm. 500rpm으로 회전하면 자, 우리 P는 파워는 얘는 60분의 2파이 n에다가 토크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이것으로부터 토크 값은 2파이 n분의 60 곱하기 P다. 자, 60 곱하기 파워 30kW입니다. 30에다가 03개 더 붙이셔야죠. 그리고 2파이에다가 n은 500rpm 500rpm이에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얼마 나오냐면 573 나옵니다. 뉴턴 미터예요. 뉴턴 미터라는 거 조심하세요. 573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D값 얼마 나올까? D값 3 루트 16 곱하기 토크는 573 넣으시면 안 되죠? 뉴턴 미터니까 03개 더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허용 전달 능력이 42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41.1 대략 우리 42mm 무조건 반올림 하는 거 아니죠? 예. 42mm짜리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이상 되는 직경의 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B번 문제 볼까요? B번은 4000rpm으로 돌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토크 값은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전단한 건 30kW니까 03개.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4000rpm. 얼마 나오냐면 이게요. 71.6 나와요. 회전 속도가 더 빠른데 A번보다 B번, A번은 500rpm이고 B번은 얼마예요? 4000rpm이죠. 회전 속도가 더 빠른데 전달하는 토크는 더 작네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파워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는 힘에다가 뭐 곱한 거요? 속도 곱한 거야. 근데 파워가 어때요? 30kW로 일정하죠.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전달하는 힘은 작아도 돼요. 속도가 빠르면 전달하는 힘은 작아도 됩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 전달하는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파워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하는 힘이 작으니까 당연히 지름값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이렇게 됩니다. 4000rpm일 때가 더 작아요. 16 곱하기 전달하는 거는 1600 파이 곱하기 42 계산해 주시면 얘는 21mm짜리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뭐 정확한 값은 20.6 나올 텐데요. 21mm짜리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00rpm일 때가 더 크다. 자, 이 예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일단은 요거 계산하실 수 있는 거 파워랑 속도를 이용을 해서 토크 계산하실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되는 토크가 일정하다라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작은 직경으로도 충분하다.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힘을 더 많이 받는다. 요거 물리적인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3단원 정리 문제를 이따가 내드릴 거예요. 뭐 3단원이 이제 비틀림이 오늘로 끝납니다. 토션이 끝나기 때문에 뭐 당장 지난 주말까지 다 냈는데 바로 또 이어서 또 내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진도가 나가고 정해진 거는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숙제를 또 내드릴 건데요. 이 3-8번 예제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유사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틀림 단원을 총망라한 것 같아요. 이 예제가. 비틀림 단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랑 뭐
요거를 참고를 해서 예제 3-8을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8하고는 좀 다르겠죠. 제가 주로 물어보는 거는 얘를 물어보는 걸로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달 능력을 주어진 상태에서. 예, 어쨌든 자, 직경이 이 문제에서는 직경이 50mm인 소기창 강철축 ABCD가 그림 A에서 모터에 의해서 50kW의 동력을 10Hz 회전 속도입니다. 네, 죄송해요.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 10Hz입니다. 10Hz, 헤르츠라는 거는 초당이에요. 혹은 초당 회전수입니다. 1초에 10회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0Hz라는 얘기는 10 리볼브 퍼 세컨드예요. 1초에 10회전을 한다. 그러면 1초에 10회전 하면은 1분에는 60초잖아. 그러면 몇 회전 하겠어요? 600회전 하겠죠. 그래서 리볼브 퍼 미닛, 리볼브 퍼 미닛, 다시 말해서 600 rpm 리볼브 퍼 미닛. 그래서 요거를 주어진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500W, 50kW, 50kW를 줬대요. 모터가. 그러면 모터가 준 50kW를 두 개의 기어가 나눠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터는 파워를 전달해 주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는 그 파워를 사용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모터에서의 비틀림 방향하고 두 개의 기어에서의 비틀림 방향이 달라야 돼요. 모터는 공급하는 애고 얘네 둘은 소비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림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500W를 썼는데 공급해줬는데 기어 B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기어 B가 35kW를 소비를 했어. 그러면 기어 C는 당연히 15kW를 소비를 해야 돼요. 공급한 파워는 반드시 두 개의 기어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어 하나 있으면 하나가 소비해야 되겠죠. 기어 3개 있으면 모터 하나의 축에 기어가 3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어 3개 있으면 기어 3개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즉 공급된 에너지는 반드시 소비가 돼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본 문제에서 모터가 50kW를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때 B 같은 경우는 기어 B가 35kW를 썼다. 이 문제에서 기어 C는 주지 않아야지 정상인 거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기어 C는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기어 C도 좋습니다. 착한 문제네요. 15kW. 저는 이렇게 착하지 않아요. 저는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터에 공급하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기어 1에서 주는 에너지야. 소비하는 에너지만 줄 거예요. 기어 B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안 줍니다. 저는 시험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같다라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전달 능력하고 비틀린 각이 얼마냐? A에서 C까지 비틀린 각이 얼마냐? 자, 이거 넌 유니폼이죠? 넌 유니폼 샵2예요. 샵2 50짜리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문제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워가 주어졌으니까 그것으로부터 토크를 찾아야죠. 토크만 찾으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죠. 예제 3-4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토크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토크를 찾아야 되니까 자, 우리 파워로부터 토크를 찾는 방법. 파워는 얘는 60분의 2파이 n의 토크를 곱한 거니까 자, 토크는 2파이 n 분의 60p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하는 토크가 얼마인지 볼까요? 공급하는 토크 자 A에서 공급하는 토크 60 곱하기 A에서 파워가 50kW니까 3개 더 붙이셔야 되죠. kg니까 2파이 곱하기 10Hz는 600 rpm 600. 공 지워지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기 두둥기시면요. 얼마 나오냐면은 796 나와요.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B에서의 토크는 자 B는요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B에서 소비하는 건 35kW네요. 000kg니까요 2파이 곱하기 600rpm.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얼마 나오냐 하면은 557 나오네요. 557 뉴턴 미터 나옵니다. 자 C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TA에서 TB 뺀 거야지. 토크 A가 공급하는 토크에서 B가 소비한 토크 나머지를 C가 소비할 거 아니야. 그래서 A에서 그냥 B 빼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시면은 239 뉴턴 미터. 그러면 각각의 기어에서 소비하는 토크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계산된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 그 다음에 C 지점입니다. A 지점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796 뉴턴 미터만큼을 준대요. 그럼 B 지점에서 C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A하고 B, C는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557 뉴턴 미터. 그다음에 C 지점에서는 239 뉴턴 미터입니다. 자, 1번, 2번 부재. 그래서 1번 부재, 2번 부재 두 개로 나눠 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자, 1번 이쪽 방향으로 796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796. 2번 이쪽 방향으로 239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239. 단위는 안 쓸게요. 뉴턴 미터입니다. 자, 얘랑 서로 방향 반대니까 실제로는 빼주죠. 빼주면은 이게 더 크네. 더 크니까 더 큰 방향으로 557. 예. 맞다.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서 최대 전달력 왼쪽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예, 왼쪽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냥 1라 해서 탁 한번 구해보죠. 얘는 IP 한번 계산해 볼까요? IP 값은 예. 32분의 파이 d 4제곱이니까 32분의 파이에다가 얘가 지름이 50짜리 직경 두껍다. 계산해 주시면 613592mm 4제곱. 얘는 613592분의 796000 곱하기 R은 25mm. 계산해 주시면 31.3메가파스칼 나온대요. 자, 비틀린각 타원 GIP 분의 TL 여기서는 왜 공식을 썼어? 예, 796000 부재 1번이 1m네요. 1000입니다. 1000mm죠. 1m니까 그다음에 G 값은 80기가파스칼이니까 공 3개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IP 값은 613592. 자, 계산해 주시면요. 0.016 나와요. 자, 같은 방식으로 타우2 얘는 토크는 239 뉴턴 미터니까 공 3개 더 붙이시고 반경은 25 그 다음에 IP 값은 613592. 요거는 계산 결과가 9.7 메가파스칼 나오고요. 당연히 토크가 큰 1번 부재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2 요거는 토크는 239 뉴턴 미터 공 3개 붙이시고 길이가 1.2m네요. 그러면 1200mm요. 반드시 밀리미터 쓰셔야 됩니다. 80 기가파스칼 공 3개 붙이시고 613592. 요거는 계산해 주시면 0.019 라디안 각각 나옵니다. 자, 한번 방향 볼까요? 왼쪽 고정한다라 했을 때 내려가는 방향이네요. 왼쪽 고정한다라 했을 때 내려가는 방향이네. 같은 방향이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탈 비틀린각은 파이1이랑 파이2 더해주시면 되니까 0.016 플러스 0.019 더해주시면 0.035 라디안 나오시고요. 뭐 파이분의 180 하시면 되겠네요. 디그리로 바꾸시려면 2도 정도 나옵니다.
어렵게 느끼셨을까요? 어렵지 않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어렵지 않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제 3-8번을 풀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정리 문제를 만든다, 2단원 정리 문제를 만든다라면 허용 전단 능력 혹은 허용 전단 비틀린 각, 이게 주어졌을 때 D가 얼마로 설계를 해야 되냐 혹은 L을 얼마로 설계해야 되냐 이런 것들 D나 혹은 L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설계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예, 토션에서의 스트레인 에너지입니다. 예, 토션에서의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 식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뭐 토크는 뉴턴 밀리미터 단위 쓰셔야 되고, 길이 밀리미터 단위 쓰시고, G는 메가파스칼 단위 쓰시고, 얘는 밀리미터 4제곱 쓰시면 얘는 단위가 밀리줄 단위로 나오죠. 얘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축 하중 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A 분의 P제곱 L이었었죠? 식 유사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비틀림에 의해서도 축방향 하중에서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처럼 비틀림에 의해서도 비틀림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구나.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굳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틀림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비틀림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치가 우리 코일 스프링인데요. 코일 스프링은 좀 식이 달라져요. 형상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비틀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비틀림 봉이 있기는 있거든요. 토션바라 해서 기계 그 현가 장치, 그러니까 자동차에 조향 장치 있는 쪽에 토션바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바예요. 막대인데 이 막대가 토션이 되면서 비틀림이 되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그러한 장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그때 찾아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식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밑 앞에 축하 중에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단원이 다 끝난 거고, 3단원이 다 끝난 거고요. 자꾸 저 2단원이라고 얘기하네요. 3단원이 다 끝난 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3개의 과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것들 다들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과제를 냈고요. 1번 과제 같은 경우는 그냥 un유니폼 상태예요. non 유니폼 상태입니다. non 유니폼 상태에서 토크가 가해진, non 유니폼으로 토크가 가해진 상황이니까요. 자, 1번, 2번, 3번 부제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눠서 각각 뭘 구하라는 거냐면 allowable shear stress가 70메가파스칼이에요. 허용 전달 능력이 70메가파스칼인데 그랬을 때 D 값을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실 때요. 우리 부제가 3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 3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세 개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서 D 얼마고 여기서 D 얼마고 여기서 D 얼마고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왜? 가장 두꺼운 거 이상으로만 두꺼우면 되잖아. 가장 두꺼운 데만 찾으면 되지. 가장 두꺼운 데는 어디가 가장 두껍겠어요? 당연히 토크가 가장 큰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가해지는 토크, 2번 가해지는 토크, 3번 가해지는 토크 중에서 토크가 가장 큰 지점 여길지 모르겠지만 가장 토크가 가장 크게 가해지는 지점에 대해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왜? 거기서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D값이 44mm 나올 거예요. 근데 B는 뭐냐 하면은 준공축이거든요. A번은 그냥 D값 구하는 거고요. 중실축일 때. 솔리드죠. 솔리드 크로스 섹션일 경우에 B번 같은 경우는 헐러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쪽 다이어메타가 바깥쪽 다이어메타가 D라 했을 때 안쪽 다이어메타가 0.8D래. 바깥쪽 다이어메타가 D인데 안쪽 다이어메타가 0.8D래요.
그러면 이거는 극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32분의 파이에 바깥쪽 다이아메터가 d 마이너스 안쪽 다이아메터는 0.8d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전달 능력이 얘가 32분의 파이에 d 4제곱 마이너스 0.8d의 4제곱 이거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d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이거 뭐 d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파이 곱하기 1-0.8의 4제곱이 0.59거든요. 그래서 0.59d 세제곱 분의 16 곱하기 t가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점점점점 계산하면 d 값은 53mm 나오실 거예요.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두 번째 예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drive shaft of the 트럭이고요. 아웃 다이아메터가 8이고 인너 다이아메터가 40입니다. 얼마의 속도로 도냐면 2500rpm으로 돈대요. 자, 트랜스밋 150kW를 전달한다 했을 때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얼마냐?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allowable 시어 스트레스가 30MPa일 때 맥시멈 파워가 얼마냐? 파워가 얼마냐?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최대 동력이 얼마까지 전달하냐? 단 얼마? 2500rpm은 동일합니다. 자, 일단 얘 극관성 모멘트부터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32분의 파이 바깥쪽 지름 4제곱 마이너스 안쪽 지름 4제곱 이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102018 mm 4제곱 나오실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파워가 주어졌잖아. 속도하고 파워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150kW랑 그 다음에 2500rpm 이거 이용해서 토크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그 토크를 이용해서 전달 능력은 IP분의 T 곱하기 R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계산 결과는 16.8MPa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B번 문제는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 최대 전달 능력은 맥시멈 값 이거는 IP분의 TR인데 이게 허용 전달 능력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것부터 허용 토크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허용 토크가 계산이 됐으니까 이거부터 파워는 이거잖아요. 60분의 2파이 n에다가 요거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n은 그대로 2500rpm 2500rpm이라 했으니까 요 계산해 주시면 267kW 나옵니다. 키로 아니죠? 요 계산해 주시면 키로 아닐 거예요. 267297 나올 겁니다. 와트 나올 거예요. 킬로와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고요. 3번 문제 방금 줬었던 문제죠. 방금 풀어봤었던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풀어봤었던 문제인데 3번은 별도로 힌트를 한번 드리지 않아 볼게요.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자, 요거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꾸셔야 될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모터가 200kW를 전달해서 얼마로 1000rpm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반대로 각각 토크 만들어지는데 얘가 90kW 쓰고 얘가 110kW 쓴대요. 친절하네요. 두 개 다 좋네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A에서의 토크, B에서의 토크, C에서의 토크 각각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준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조건 1은 자, 허용 전달 능력이 얼마야? 50MPa이야. 그 다음에 조건 2는 뭐냐 하면은 허용 각도인데 A에서 C까지 허용 각도예요. A에서 C까지 허용 각도가 얼마냐면은 1.5도예요. 1.5도면 0.026이 라디안입니다. 두 개를 조건 1, 2를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얼마냐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요.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D값하고요.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D값이 있을 겁니다. 두 개를 각각 찾으셔서 둘 중에 더 큰 거를 하셔야 될지 더 작은 거를 하셔야 될지 당연히 더 큰 거를 하셔야 되겠죠. 예, 더 큰 걸로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거 B번 조건 2번에 대해서 찾으실 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자 이제 파이의 A, B 그 다음에 파이의 AC BC 요거는 각각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나눠서 하시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비틀린 각이랑 요 부분의 비틀린 각을 각각 계산하는 건 관계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 파이 A에서 C까지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파이 AB랑 파이 BC를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요거는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파이 BAB 대 파이 BC의 비율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대 몇이에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파이 AB 대 파이 BC의 비율은 3, 4, 3, 8 대 1, 2, 60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을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1번 조건에서는 D값이 58mm 나오고요. 2번 조건에서는 D값이 69.2니까 70mm 나와요. 그래서 D는 70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겁니다. 3번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